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판결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검찰이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지목한 K씨는 위증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증을 교사하지도 않았는데 K씨는 위증을 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K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뭔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해주길 요청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더라도 형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찐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찐 고의 여부는 담당 판사의 양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당 판사의 양심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당시 담당 판사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도 충분히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잣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나요? 사실 폭동이라고 말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설령 만보 양보해서 폭동이 있었더라고 간주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찐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형사법 원칙들이 무시됐습니다. 분명 법조계 일부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런 원칙들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내란죄는 불성립으로 판결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